1989년 그리고 1991년 일본에서 일어난 3건의 어린이 실종 사건. 실종된 아이 3명 모두 10살 미만이고 3건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았다.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아이들. 소름 돋게 고요했던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보자. 1989년 3월 7일 마츠오카 시냐군 실종 사건. 일본 시코쿠 지방 도쿠시마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이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실이 있다. 아이가 단 20초 만에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신야는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었는데 신야의 외할머니가 사망하자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에 있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들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신야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가볍게 산책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신야가 더 걷고 싶어 하기에 서둘러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건네고 다시 현관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신야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이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건네고 다시 현관으로 내려오기까지 불과 20초 정도 걸렸다고 한다. 실종 신고를 하고 3개월 동안 인원을 늘려가며 수색을 벌였지만 신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친척집에 남아서 신야의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된다. 자신이 신야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 말한 여성. 세이케이 유치원에서 신야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나요? 신야의 어머니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 대답하고 통화는 끝났다. 충격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는 사실. 신야의 가족이 확인차 유치원에 전화를 걸자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습니다. 가족과 경찰은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여성이 신야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론적으론 이 전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실종자 특집 프로그램에 신야와 닮은 사람이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제보나 소문은 수없이 떠들었지만 닿을 듯 닿지 않았던 신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야의 어머니가 끝내 아들과 재회하지 못하고 2020년 10월에 병사하였다고 한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20초를 원망하며 신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 3월 15일 카무마의 유키 양 실종 사건. 카무마의 유키는 미에현 요카이치시에서 부모님 및 두 언니와 함께 살던 8살 소녀였다. 유키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다. 유키의 아버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2시 30분쯤 어머니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유키. 하지만 3시 30분에 유키의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따뜻한 코코아만 남겨진 채 유키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족들은 유키가 평소에도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서 처음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저녁때가 돼서 온 가족이 다 모였지만 유키는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다음날 공개 수사를 시작해 목격자를 찾아냈다. 여러 목격 증언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면 유키양이 집 근처 토미다 전철역에 있었다. 유키양이 집에서 1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흰색 승용차 운전수와 대화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이런 목격담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실종 3년 후 유키의 부모님 앞으로 전달된 기분 나쁜 편지 때문이다. 편지의 내용은 괴이하고 외설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약하면 매춘부 출신의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키를 유괴해서 넘긴 다음 유키는 러시아로 팔려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내용의 실종 사건. 이후에도 의문스러운 정황은 끊이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한 남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 모양을 펀치파마로 묘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펀치파마는 오래전 목격담에서 유키와 대화했다던 흰색 자동차 운전수의 인상착의와 일치했다. 운전수의 인상착의는 언론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안타깝게도 정체불명의 남자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실종된 상태로 남아있는 유키. 따뜻한 핫초코를 좋아했던 어린 소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1991년 7월 25일 이시이 마이 양 실종 사건. 이 사건은 일본 3대 어린이 실종 사건 중 유일하게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 마이의 아버지인 이시 케니치의 시점으로 사건은 시작된다. 실종 당일 후쿠시마현에 있는 케니치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과 조카, 조카의 남자친구 케이, 아들 2명과 딸 마이, 그리고 마이 친구 2명까지 총 11명이 함께 있었다. 마이와 친구 2명은 케이의 방에서 게임을 하며 오후를 보냈다. 당시 케이는 케니치의 회사에 취직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9시 20분경 마이와 친구들은 2층 마이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1시간 후 마이의 어머니인 요시코가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어머니 요시코의 진술에 의하면 그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으로 내다보니 케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외출을 하나보다 하며 1층으로 내려와 목욕을 하는데 또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요시코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목욕을 마친 후 남편과 아들들이 잠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경 마이와 같이 잤던 두 친구가 깨어났다. 그때 이미 마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의심의 화살은 바로 케니치 조카의 남자친구 케이로 향했다. 케이의 진술에 의하면 밤에 외출한 것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케이를 태운 택시기사가 나타나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아이들이 말하기를 케이가 마이에게 같이 놀러 갈까? 라고 말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증언은 이유 없이 묵살되었고 더 이상의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매우 의심스러우면서도 충격적인 유력 용의자는 다름 아닌 마이의 어머니 요시코였다. 깨어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을 때 아이가 잠들어 있는 2층에 누군가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었던 요시코. 그럼에도 태연히 목욕을 하고 아이의 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을 청하는 조금은 비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요시코와 케이 둘이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
저질렀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또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후에도 마이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의 제보나 증언은 들을 수 없고 장난 전화만 걸려왔다고 한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해를 입은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을 그의 가족들, 깃보지 못한 아이들의 시간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을 저지르고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 범인에게 전한다. 꼭 언젠가 죽어서라도 벌을 받을 것이라고.